법사님, 저는 최근에 직장에서 승진시험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험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좋은 기회가 생기니 감사하고 기쁨, 승진을 하고 싶은 탐심과 함께 시험에 떨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면서 시작하니 불안한 마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편안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느긋하게 하다가 시험에 언제 붙겠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금방 욕심과 탐심이 생기고 탐심을 닦으려고 하다 보니 스스로 해이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탐심을 어떻게 닦아 나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때하고 요새하고 언제가 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냐, 아마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저희 때는 중학 입시부터 있었습니다. 중학 입시, 고교 입시, 대학 입시 다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 같은 경우는 6.25를 만났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5번씩 옮겨 다니면서 그때는 경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학교를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쭉 공부를 하면서 내가 몇 등이니 이런 거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국민학교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그때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 피난 갔다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 애들은 이미 과외 공부를 무섭게 했어요. 중학 입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등살 아래. 저는 중학교 때까지 철없이 지내다가 철없이 지내고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서 성적은 괜찮아서 그렇게 경쟁 심리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와서 보니까 제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살벌하더라고요. 대학 입시라는 게 이렇게 큰가. 저희 집에는 배우신 분이 적었고 또 인류대학 가라고 재촉하는 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는 제가 놀란 게 중학교 때까지 보던 나보다 성적이 뒤떨어지고 이런 애들이 날 막 앞서가는 거예요. 이건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인생은 생존 경쟁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면서 동시에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좀 삭막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도 했지만은 인생은 생존 경쟁이다. 이게 제 아주 두뇌 속에 꽉 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수도 생활에 있어서도 옆에 사람이 자꾸 부추깁니다. 거기는 우리가 일찍 잘 때 끝까지 남아서 경을 읽어요. 그렇게 깨닫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바치는 자리인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게을러서 어떡하나. 같이 경쟁 심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쟁 심리가 또 나오면서 수도장에서 또다시 불행의 연습을 저는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행히 매일 저 도인원한테 들어갔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쁘지 마라. 그럼 지금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살님 얘기처럼 바쁘지 않으면 시험에 게을러지면 시험에 진급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마음 너무 느긋하면은 공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 안 하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낙오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설칠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삶이 잘 바치지 않으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쁜 거예요. 바빠요. 직장이라는 건 항상 지금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대학생들이요,
특히 인류대학 학생들은요,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서도 지옥입니다. 매일 보고서 쓰고 시험 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석차를 갖다 쭉 써붙이고, 이제 사람 공부 기계로 만들어요. 모 대학에서는 자살하는 학생까지 생깁니다. 또 인생은 그런 거래네요. 인생이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인생의 한쪽만만 보고 살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요 여사님 얘기는 거의 이제 제 학생 때 그 경쟁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당장 진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죠. 여기서 바치라고 그래서 느긋하게 마음 가지고 있다면 느긋하게 마음 가지고 공부 안 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시험 공부하세요. 하되 바쁜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시험 공부하되 합격하기 위해서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합격하지 않기 위해서 합격을 위한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합격하지 않는 시험 공부도 있습니다. 뭐냐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시험 공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급시험에 영어도 들어가나요? 영어는 안 들어가요? 근데 영어를 하더라도 진급을 위한 영어가 있고요. 실력을 위한 영어가 있어요. 근데 항상 진급시험이든 무슨 시험을 칠 때 합격을 위한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공부를 해도 부모님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해라. 쪽집게식으로 행운을 얻어서 합격하려고 하지 마라. 행운을 바라지 마라. 진정으로 실력을 키워라. 그래서 요번에 진급시험 때 진급시험이 있다 그랬고, 진급시험도 아무나 치게 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진급시험을 치게 하는 영광을 얻었다는 걸 보면 그것도 실력이 있어요. 진급시험 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요번에 진급을 목표로 하지 말고요. 실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번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공부는 부처님 씹어오는 공부하고 통합니다. 근데 실력은 없어도 좋다. 쪽집게 과외라도 해서 합격만 하면 된다. 이러는 그 한탕주의가 있어요. 지금 저 학생들 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용케 합격은 할 수가 있어도 생전 실력은 안 늡니다. 일시적으로 빠를 수는 있어도 길게 보면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좋으니 진짜 실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는 마음을 꼭 가져주기 바랍니다. 나는 실력은 상관없다. 쪽집게 도사한테 과외 공부를 해서라도 합격을 하고 싶다. 이런 바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경쟁 심리 때문에 늘 바빠서 방방방방 뛰는데 이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도 바빠진대요. 마음이 조금 바빠질 때가 많죠. 바빠질 때요. 수도할 기회다. 바쁜 마음을 해탈할 기회다라고 알고 특히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쁜 마음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시킬 바로 그 하루에 한 100번씩 해보기 바랍니다. 100번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100번 하면요 방방 뛰는 마음이 죽어요. 이 방방 뛰고 설친다고 실력 붙을 것 같아요? 더 안 돼요. 근데 바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정말 공부도 재밌게 하고 실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탐심과 치심 요 갈등 속에서 적어오는데 탐심도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가 되고요. 치심 역시 방해가 됩니다. 다 아상의 연습입니다. 나 하나의 이기주의 연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마음이 바쁠 때 내가 바쁜 거 해탈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바쁜 마음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에서 밝은 날과 같이 복 많이 지킬 발언을 하루에 100번씩이라도 자꾸 해보세요. 그거 하면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되. 그 원만 세우고 있어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 가피에 의해서 된다. 이런 걸 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원을 시험에서 공부를 하세요. 그럼 그게 훨씬 더 능률적인 공부가 돼서 실력도 키워지고 학교의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가능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는 바쁜데 빙의가 되어 있어요. 방방 뛰는데 아주 너무나 익숙합니다. 조금 뭐 급하면은 팍 예민해집니다. 지금 본인도 그런 얘기했죠. 조금 성공하면 얘만하면 됐다 그리고 금방 오만해집니다. 이 원숭이처럼 늘을 뛰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방방 뛰는 게 보여요. 저녁 때 잘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동물처럼 방방 뛰는 동료들의 모습이 선히 떠오를 겁니다. 그 방방 뛰는 동료들을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기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그 기도하는 공덕으로 급하게 설치는 마음, 밀어붙이는 마음, 조금만 해지면은 지 정신 다 잊어버리고 껌뻑 아찔해가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는 이 급한 성격이 가라앉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되 바쁜 생각이 올라오면 바쁜 생각 꼭 받쳐가면서 하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 있어요? 그리고 이 봉사하는 기회가 주말, 이 봉사 요원이거든요, 부살님. 근데 뭐 주말에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야 되는데 주말마다 이 젊은이가 와서 봉사나 하고 그러니까 지겹겠죠. 내가 그 수도하면서 몇 년 동안 젊은 시절에 엘살바도도 더 젊은 시절에 4년을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밖에 나서 식당까지 합치면 한 10년을 주말은 없었어요. 주말이고 뭐고 인생에 나는 낙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랬어요. 그때만큼 아상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아상이 죽은 그 결과 지금 이만큼 좀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봉사 요원으로서 헌신하는 것을 따분한 팔자라고 생각하고 착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복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억울해요? 아니 요때 지은 복은 일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봉은 복이니까. 예, 그렇게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쁠 때 자꾸 받쳐야지. 바쁘면 실력도 안 붙고 진급에서도 왜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바쁨만 잘 받쳐서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진급도 잘해서 부처님 시봉 잘 하시기 바라드립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